니네 나라로 꺼져 더러운 원숭이 새끼들아. 김태호는 세탁소 앞에 서서 떼진 유리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붉은 페인트로 적힌 글씨가 벽면에서 선명하게 드러나 보였죠. 태호의 아내 박미선이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손에는 빗자루를 들고 있었어요. 여보. 미선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태호는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었어요. 괜찮아. 우리가 흘린 땀으로 이룬 이 자리.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태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런 일로 굴복할 수는 없다. 우리 아들 준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어야 한다. 어쩌면 당신과 나의 이야기. 그렇게 시작됐. 이야기 시작합니다. 1957년 가을. 시카고, 외곽의 작은 도시 블루밍턴. 낙엽이 바스락거리며 바람에 날리는 소리 사이로 세탁기 돌아가는 웅웅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김태호와 박미선 부부는 드디어 자신들만의 세탁소를 열었어요. 미선아, 이제 정말 우리 것이구나. 태호가 세탁소 간판을 올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미선은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더니 정말 그런 것 같아요. 하지만 현실은 생각보다 냉혹했습니다. 첫 번째 손님이 들어왔을 때의 일이었어요. 중년의 백인 여성이 세탁물 뭉치를 던지듯 카운터에 올려놓았습니다. 얼마나 걸려? 여자는 태호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도 않았어요. 태호가 서투른 영어로 대답했습니다. 이틀, 2 days. 여자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영어도 제대로 못하면서 장사를 하겠다고?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와 함께 여자가 나갔습니다. 미선이 남편의 팔을 어루만졌어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우리를 인정해 줄 거예요. 태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영어를 더 열심히 배워야겠. 아무리 실력이 좋아도 말이 통하지 않으면 소용없구나. 한편 그 시각, 은행에서는 다른 시련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대출 담당자가 서류를 대충 훑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어요. 아시안들은 신용도가 낮아요. 게다가 세탁업은 수익성이 떨어지. 태호가 간절히 말했습니다. 저희는 성실하게 일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기회만 주신다면. 죄송하지만 불가능합니다. 담당자의 차가운 목소리가 사무실에 메아리 쳤습니다. 태호와 미선은 고개를 숙인 채 은행을 나왔어요. 미선아, 우리 힘만으로도 해낼 수 있어. 태호의 목소리에는 굳은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미선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우리가 할 수 있어요. 그때부터 부부의 진짜 투쟁이 시작됐습니다. 새벽 5시, 알람 시계가 째랑째랑 울리면 태호가 먼저 일어났어요. 세탁소로 향하는 발걸음이 아스팔트를 두드렸습니다. 미선은 30분 후 따라와서 다림질을 시작했죠.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 다리미에서 나는 쉬타는 소리, 그리고 두 사람의 무거운 호흡 소리만이 세탁소를 채웠습니다. 몇 달이 지나자 조금씩 변화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엘렌 톰슨이라는 분이었어요. 젊은이들, 일을 참 깔끔하게 하는구나. 엘렌 할머니는 태호가 다림질한 블라우스를 들여다보며 감탄했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 태호가 어눌하지만 정성스럽게 인사했어요. 엘렌 할머니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에도 여기 맡길. 그날 밤 태호는 미선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할머니 한 분이 우리 실력을 칭찬해 주셨어. 조금씩 달라지고 있는 것 같아. 미선의 배가 조금씩 불러오고 있었어요. 처사이를 임신한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만큼은 차별받지 않고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어 주고 싶어. 태호가 미선의 배를 어루만지며 속삭였습니다. 미선이 남편의 손에 자신의 손을 포겠어요. 우리가 꼭 그런 세상을 만들어요. 1960년 봄, 아들 준호가 태어났습니다. 산부인과 병실에서 들리는 아기의 첫 울음소리를 들었을 때 태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준호야, 아빠가 꼭 좋은 세상을 만들어줄. 태호는 작은 아들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아이의 손가락이 아빠 손가락을 꽉 움켜쥐었어요. 그 무렵 한인교회에서 새로운 인연을 만났습니다. 박성민 목사님이었죠. 태호 씨, 미선 씨,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시련을 주시는 건 더 큰 축복을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박 목사님의 따뜻한 목소리가 교회 안에 울려 퍼졌어요. 태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위로를 느꼈습니다. 교회에는 비슷한 처지의 한국인들이 모여 있었어요. 김철수 선생님, 이영희 여사님, 그리고 젊은 부부 몇 쌍이 있었죠. 서로 도우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아니면 누가 우리를 도와주겠어요? 김철수 선생님의 말에 모두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편 그 시각, 세탁소에서는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단골 손님들이 하나둘씩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엘렌 할머니가 친구들에게 소문을 내주신 덕분이었죠. 마틴 아저씨, 셔츠 얼룩이 완전히 사라졌네요. 마틴 브라운이라는 중년 남성이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들 실력이 정말 좋아요. 앞으로 계속 여기 맡기겠습니다. 태호가 어색하지만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어요. 감사합니다, 미스터 브라운. 하지만 여전히 차별은 계속됐습니다. 시리 공무원이 불쑥 찾아온 날이었어요. 문이 삐걱하며 열리더니 정장을 입은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영업 허가증 재검토입니다. 서류를 모두 준비해 주세요. 공무원의 차가운 목소리가 세탁소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태호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다른 가게들은 이런 검사를 받지 않는데 왜 우리만 자꾸 이런 일이 생기지? 서류를 뒤적이는 소리, 펜으로 뭔가를 적는 소리가 한동안 계속됐습니다. 다음 주에 다시 오겠습니다. 공무원이 나간 후 이선이 한숨을 쉬었어요.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태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습니다. 견뎌내자. 우리가 잘못한 게 없으니까. 언젠가는 인정받을 거야. 그해 여름, 세탁소 근처에 변화가 생겼습니다. 한식당과 한국 식료품점이 하나둘씩 들어서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한인들이 모여들면서 작은 공동체가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만 외롭게 싸우는 게 아니구나. 태호는 새로 생긴 한식당 간판을 보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준호가 걸음마를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습니다. 아이의 첫걸음을 보며 태호는 다시 한번 다짐했어요. 준호야, 아빠가 너에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될. 1965년 준호가 5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날 아침도 평범하게 시작됐어요. 태호는 늘 하던 대로 세탁기를 돌리고 미선은 다림질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문이 거칠게 열렸어요. 경찰입니다. 제복을 입은 경찰관 서너 명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앞서갔던 남자가 수사관 신분증을 보여줬어요. 저는 존슨 수사관입니다. 수색 영장이 있습니다. 태호는 순간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했어요. 수색 영장이요. 무슨? 귀하의 세탁소가 본세탁 혐의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존슨 수사관의 차가운 목소리가
세탁소 안을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미선이 아이를 끌어안으며 떨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준호가 울먹이며 미선의 치마를 붙잡았어요. 미선은 아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공포에 떨고 있었습니다. 경찰들이 세탁소 곳곳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세탁기 뚜껑을 열어보고 서류들을 모조리 가져갔습니다. 손님들의 세탁물까지 검사했죠. 서랍이 끌리는 소리, 종이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무전기에서 나오는 지직거리는 소리들이 어지럽게 섞여 들렸습니다. 태호는 영어가 서툴러 제대로 항변하지도 못했어요. I am innocent. I don't know. 하지만 경찰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몇 시간 후 경찰들이 물러갔습니다. 하지만 세탁소는 수사가 끝날 때까지 영업 중단 명령을 받았어요. 노란 테이프가 입구를 가로막 출입금지 표시가 붙었습니다. 그날 밤 일가족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밥을 차려놨지만 아무도 젓가락을 들지 않았습니다. 여보, 미선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요? 태호는 고개를 저었어요. 우리는 아무 잘못이 없어. 성실하게 일한 것밖에는. 그때 태호는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럴 수가 있나? 우리가 언제 그런 일에 연루됐다는 거지? 이건 분명 오해야. 다음 날 아침 신문을 보고 충격을 받았어요. 한인 세탁소 업주 범죄 연루 이후 일면에 큼지막한 제목과 함께 태호의 사진이 실려 있었습니다. 기사 내용은 사실과 다른 추측들로 가득했어요. 미선이 신문을 보더니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살아요? 사람들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요? 태호는 아내를 달래려 했지만 자신도 막막했어요. 과연 이웃들의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길에서 마주치면 피하거나 수군거렸어요. 준호가 다니던 유치원에서도 분위기가 이상해졌습니다. 준호 아빠가 나쁜 사람이래. 다른 아이가 준호에게 말했습니다. 준호는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지만 친구들이 자신을 피한다는 걸 느꼈어요. 엄마, 나 뭘 잘못했어요? 집에 돌아온 준호가 미선에게 물었습니다. 미선은 아이를 안아주며 눈물을 참았어요. 준호는 아무 잘못이 없어. 다른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야. 한편 그 시각, 교회에서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박 목사님은 여전히 지지해 주셨지만 일부 교인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교회 이미지에 해가 될 수 있어요. 당분간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런 말들이 귓속말로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연방수사청 요원들이 찾아온 것이었어요.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남자가 신분증을 보여줬습니다. FBI 스미스 요원입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태호는 어리둥절했어요. 왜 저를? 질문이 몇 가지 있습니다. 스미스 요원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태호는 미선을 돌아봤어요. 금방 돌아올게. 하지만 조사는 6시간이나 계속됐습니다. 차가운 조사실에서 형광등이 깜빡거렸어요. 스미스 요원이 서류를 펼쳐놓고 말했습니다. 귀하의 계좌로 수상한 거액이 여러 차례 입금됐습니다. 태호가 통역관을 통해 대답했어요. 그건 호텔에서 시트와 수건을 대량으로 맡겼을 때입니다. 정상적인 매출이에요. 증명할 수 있습니까? 영수증이 있습니다. 하지만 수사관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거두지 않았어요. 같은 질문을
계속 반복했습니다. 마약 조직과 어떤 관계입니까? 모릅니다. 돈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그런 돈은 받은 적이 없습니다. 태호는 목이 말랐지만 물 한 모금 마시지 못했어요. 마음속으로는 절규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정말 아무것도 모른다. 이게 다 무슨 일이지? 집에 돌아왔을 때는 이미 밤이 깊었어요. 미선이 눈물로 범벅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여보, 어떻게 됐어요? 아직 잘 모르겠어. 하지만 우리는 잘못한 게 없으니까 괜찮을 거야. 태호는 강한 척했지만 속으로는 불안했어요. 그 다음 날 또 다른 연방 요원들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총기 단속청이었어요. 총기 밀매 혐의가 추가됐습니다. 태호는 어이가 없었어요. 총기요. 저희는 총이 뭔지도 잘 몰라요. 하지만 수사는 계속됐습니다. 마약 단속청 요원들도 나타났어요. 마약 제조 및 유통 혐의입니다. 이제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었어요. 태호와 미선은 마약이 무엇인지조차 제대로 몰랐거든요. 집안까지 수색을 당했습니다. 서랍마다 뒤지고 옷장도 모두 뒤집었어요. 준호의 방까지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준호가 울면서 미선에게 매달렸어요. 미선은 아이를 달래면서도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아이 앞에서까지 이런 일을 하다니. 우리가 무슨 흉악범이라도 된다는 건가? 수색이 끝난 후 집은 난장판이 되어 있었어요. 미선이 정리하면서 또 울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런 일이 계속될까요? 태호도 답을 모르겠었어요.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절대 포기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변호사가 필요했습니다. 한인회에서 소개받은 젊은 변호사를 만났어요. 이준석 변호사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수사입니다. 증거도 부족하고 억지로 끼워 맞춘 혐의예요. 이 변호사의 말에 태호는 조금 희망을 품었어요. 하지만 현실은 여전히 암울했습니다. 세탁소는 계속 문을 닫고 있었고 수입은 끊어졌어요. 미선이 다른 세탁소에서 임시 일자리를 구했지만 얼마 안 가 그만두어야 했습니다. 동료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거든요. 범죄자 가족과 일하기 불편하다고 하더라고요. 미선의 목소리에 절망이 섞여 있었어요. 집세도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전기요금과 수도요금까지 체납됐어요. 생활은 점점 더 어려워졌습니다. 그런 어느 날 밤, 태호와 미선은 교회로 갔어요. 문은 잠겨 있었지만 뒷문으로 들어갔습니다. 제단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정말 억울합니다. 미선이 울먹이며 기도했어요. 태호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님, 진실을 밝혀주세요. 저희 가족을 도와주세요. 그때 마음속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포기하지 말라는, 끝까지 버텨보라는 음성이었어요. 절망의 나날이 계속되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도움의 손길이 나타났습니다. 세탁소 근처에서 구두 수선점을 운영하던 제임스 윌리엄스 할아버지였어요. 흑인이신 할아버지는 평소에 태호 부부를 좋게 봐주셨거든요. 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태호 씨, 미선 씨, 제임스입니다. 문을 열자 윌리엄스 할아버지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 계셨어요. 들어오세요. 할아버지. 거실에 앉은 윌리엄스 할아버지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나도 젊었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쓴 적이 있어요. 그때 도와준 사람들 덕분에 무사히 넘길 수 있었죠. 할아버지는 잠시 멈췄다가 계속했어요.
당신들을 위해 증언하고 싶습니다. 평소에 얼마나 성실한 사람들인지 알고 있거든요. 태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할아버지, 고맙습니다. 윌리엄스 할아버지가 더 중요한 말을 꺼냈어요. 그런데 말이에요. 몇 달 전부터 수상한 일들을 목격했습니다. 수상한 일이요? 낯선 차들이 세탁소 주변을 자주 왔다 갔다 했어요. 특히 어느 날 밤에는 검은 승용차에서 내린 두 남자가 뒷문 근처를 기웃거리더군요. 태호는 그제서야 기억해냈습니다. 정말로 그런 일이 있었어요. 며칠 후 또 다른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엘렌 톰슨 할머니가 문물을 글썽이며 집에 찾아온 것이었어요. 태호, 미성. 양심상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엘렌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들이 얼마나 성실한지 잘 알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범죄에 연루될 리 없죠. 할머니도 목격한 게 있다고 했어요. 몇 달 전 세탁소에 갔을 때 낯선 남자 2명이 태호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태호는 당황한 표정이었고 그 남자들은 위협하는 듯했죠. 그때 태호는 그 일을 선명하게 기억해냈어요. 몇 달 전 어느 날 오후였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정장을 입은 남자 둘이 들어왔어요.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죠.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이죠. 키가 큰 남자가 말했습니다. 태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특별한 서비스가 필요합니다. 특별한 서비스요? 많은 돈을 주겠습니다. 대신 질문은 하지 마세요. 태호는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어요. 죄송하지만 그런 건 할 수 없습니다. 남자들의 표정이 급변했어요. 생각을 바꾸시는 게 좋을 겁니다. 작은 키의 남자가 이협적인 톤으로 말했어요. 거절하면 후회할 거예요. 태호는 단호하게 거절했습니다. 안 됩니다. 저희는 정직하게 장사합니다. 남자들이 서로 눈빛을 주고받더니 나갔어요. 문이 쾅 하고 닫히는 소리가 불길했습니다. 이준석 변호사가 이 증언들을 듣고 흥분했어요. 이거예요. 바로 이게 핵심입니다. 진짜 범죄자들이 당신들을 끌어들이려다 실패하자 누명을 씌운 겁니다. 변호사는 즉시 사립탐정을 고용했어요. 윌리엄스 할아버지가 기억하던 차량 번호를 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놀라운 결과가 나왔어요. 그 차는 알려진 범죄 조직 소유입니다. 사립탐정이 보고했어요. 마약 밀매와 돈 세탁에 연루된 조직이죠. 바로 당신이 혐의받고 있는 그 범죄들이에요. 더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들이 여러 세탁소를 돈 세탁 거점으로 이용하려 했던 것 같습니다. 당신 세탁소도 타겟 중 하나였고요. 해킹을 통해 당신 계좌에 불법 자금을 몰래 이체시키고 당신들에게 누명을 씌운 겁니다. 태호와 미선은 경악했어요. 이런 일이 가능하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이준석 변호사가 이 증거들을 검찰에 제출했지만 반응은 시큰둥했어요. 이미 기소한 사건입니다. 뒤로 물러서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그때 예상치 못한 반전이 일어났어요. 주지사 사무실에서 연락이 온 것이었습니다. 전화벨이 째랑째랑 울렸어요. 주지사 사무실입니다. 시민단체에서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윌리엄스 할아버지와 엘렌 할머니, 그리고 마틴 브라운까지 여러 이웃들이 힘을 모아 태호 가족의 억울함을 호소한 것이었어요. 주지사가 직접 발표했습니다. 인종차별과 성급한 수사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공정한 재조사가 필요합니다. 언론도 서서히 돌아서기 시작했어요. 한 기자가 심층 취재에 나섰습니다. 마이클 든 기자가 세탁소 앞에서 리포트했어요. 이 가족은 정말 범죄자일까요?
이웃들의 증언은 전혀 다릅니다. 엘렌 할머니가 카메라 앞에서 증언했어요. 이보다 더 성실한 사람들은 본 적이 없어요. 절대 그런 일을 할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론이 급격히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지사가 특별 조사팀을 구성했어요. FBI 수사 과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 무렵 더욱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FBI 내부에서 양심적인 요원이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에이전트 마이클 존슨이라는 분이었어요. 처음부터 이 사건이 이상했습니다. 존슨 요원이 독립수사관에게 증언했어요. 증거가 너무 부족한데도 수사팀이 성급하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더 중요한 폭로가 이어졌어요. 수사 과정에서 일부 증거가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컴퓨터실에서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가 바쁘게 울렸어요. 전문가들이 테오의 세탁소 계좌를 정밀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해킹의 흔적이 발견됩니다. 컴퓨터 전문가가 외쳤어요. 외부에서 은행 시스템에 침입해 가짜 거래 내역을 만들어 넣었습니다. 화면에는 복잡한 코드들과 추적 경로가 표시됐어요.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 그 범죄 조직의 아지트에서 해킹이 이뤄졌습니다. 독립수사관은 FBI의 수사 과정도 재검토했어요. 편견에 기초한 수사였습니다. 처음부터 유죄를 전제하고 수사를 진행했어요. 이 모든 사실들이 언론에 공개되자 사회가 들끓었어요. 뉴스 앵커가 진지한 표정으로 보도했습니다. 무고한 이민자, 가족이 조직된 범죄의 희생양이 되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검찰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어요. 검사장이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새로운 증거들을 검토한 결과 모든 혐의를 취하하겠습니다. 그 소식을 TV로 본 순간 태호와 미선은 서로 끌어안고 울었어요. 여보, 드디어 우리가 해냈어요. 준호도 부모를 끌어안았습니다. 무슨 일인지는 정확히 몰랐지만 엄마 아빠가 기뻐하니까 자신도 기뻤어요. 하지만 기쁨도 잠시, 잃어버린 것들이 너무 많았어요. 세탁소는 망가져 있었고 신용은 실추됐으며 정신적 상처는 깊었습니다. 그래도 포기하지 않았어요. 이준석 변호사와 함께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했습니다. 법정에서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원고 승소 판결합니다. 연방정부에서 상당한 배상금을 지급하기로 했어요. 공식적인 사과도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습니다. 배상금으로 세탁소를 새롭게 꾸몄어요. 새 세탁기들이 들어오는 소리, 포장지가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희망찬 웃음소리들이 세탁소를 가득 채웠습니다. 재개업 날 정말 많은 분들이 찾아와 주셨어요. 축하합니다. 윌리엄스 할아버지가 꽃다발을 들고 오셨어요. 엘렌 할머니도 손수 만든 케이크를 가져오셨습니다. 주지사까지 참석해서 리본 커팅을 해주셨어요. 이 가족은 우리 모두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었습니다. 주지사의 축사가 울려 퍼졌어요. 박성민 목사님도 축복 기도를 해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시련을 통해 더 큰 축복을 주셨습니다. 교회 교인들도 많이 왔어요. 예전에 태호 가족을 피했던 분들도 사과하며 찾아와 주셨습니다. 정말 죄송했습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괜찮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에요. 태호는 진심으로 용서했어요. 가장 기뻤던 건 준호의 변화였습니다. 준호야, 학교는 어때? 친구들이 다시 같이 놀자고 해요. 준호의 밝은 웃음소리가 집 안을 환하게 만들었어요. 세탁소 운영도 예전보다 훨씬 좋아졌어요. 사연이 알려지면서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와 주셨거든요. 멀리서 일부러 왔어요. 당신들을 응원하고 싶어서요. 언론에서도 좋게 다뤄주었어요. 역경을 이겨내 이민자 가족의 모범 사례입니다. 몇 년 후 태호와 미선은 한인 커뮤니티의 지도자가 됐어요. 비슷한 어려움을 겪는 이민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했습니다. 힘들어도 포기하지 마세요. 진실은 반드시 밝혀집니다. 준호는 법학대학에 진학했어요. 아빠처럼 억울한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요. 지금 태호는 7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세탁소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자 진우가 세탁기를 신기하게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세탁소 일을 그렇게 자랑스러워하세요? 태호가 진우를 무릎에 앉히고 말했어요. 진우야, 이 기계는 단순히 옷만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란다. 세탁기가 돌아가는 소리가 웅웅 울렸어요. 우리 가족의 억울함도 우리의 이름도 깨끗하게 지켜준 거야. 세탁소 벽에는 재개업 때 찍은 사진이 걸려 있어요. 주지사와 함께 리본을 자르는 모습이었습니다. 그 옆에는 윌리엄스 할아버지와 엘렌 할머니의 사진도 있어요. 이제는 모두 세상을 떠났지만 그분들의 선량함은 여전히 이곳에 남아 있습니다. 미선도 건강합니다. 가끔 그때 생각이 나요. 정말 힘들었는데. 하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잘했어요. 태호가 아내의 손을 잡았어요. 준호는 이제 성공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특히 이민자들의 법적 문제를 전문으로 다루고 있어요. 부모님의 경험이 제게 가장 큰 교훈이었습니다. 진우에게도 항상 말해줍니다. 힘들고 억울한 일이 있어도 절대 포기하지 마라. 정직하게 살면 언젠가는 반드시 인정받는 날이 온다. 차별과 편견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굴복하면 안 됩니다. 지금도 세탁소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인사를 건넵니다. 안녕하세요. 태호 씨. 힘든 시기 잘 견뎌내셨네요. 그때마다 가슴이 뭉클해집니다. 이 작은 세탁소가 단순한 사업장이 아니라 한 가족의 존엄을 지켜낸 성지 같은 곳이거든요. 세탁기가 오늘도 돌아갑니다. 웅웅거리는 그 소리를 들으며 태호는 다시 한번 다짐해요. 이 소중한 경험을 많은 사람들과 나누어야겠다.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법을 전해야겠다. 차갑고 어두웠던 그 시절을 이겨내니 그것은 정직과 성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였습니다. 진우가 할아버지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할아버지, 저도 할아버지처럼 용감한 사람이 될래요. 태호의 눈가에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진우야. 내가 살아갈 세상은 할아버지 때보다 더 좋은 세상이 될 거야. 세탁소 밖으로 따뜻한 햇살이 비쳐 들어왔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습니다. 인생에는 예상치 못한 시련이 찾아올 수 있어요. 때로는 억울하고 절망적인 순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정직과 성실, 그리고 끝까지 버티는 인내가 있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진실은 언젠가 반드시 빛을 봅니다. 그리고 그 빛은 여러분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을 환하게 비춰줄 것입니다. 차별받는 이민자였지만 당당하게 살아온 한 가족의 이야기. 그들이 증명해 보인 것은 진실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진실은 오늘도 우리 곁에서 희망의 빛을 발하고 있습니다. 태호와 미선의 이야기 어떠셨나요? 그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좋아요를 누르시면 앞으로 더욱더 생생한 우리들의 이야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건강하고 활기찬 하루 되세요.
그렇게 시작됐다였습니다. 감사합니다.